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장을 봐도 병원을 다녀와도 집에 돌아오면 괜히 한숨부터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건 진짜 몰랐네. 이건 꼭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0살 이상 시니어분들의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복지제도 5가지가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서류 속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비, 집세, 매달 남는 돈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 생각만 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 지원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일이 꼭 생깁니다. 입원, 갑작스러운 병원비, 가전 고장, 배우자의 부재. 이럴 때 통장이 먼저 바닥을 드러냅니다. 2026년부터 긴급생계 지원 제도는 시니어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뀝니다. 지원 금액이 오르고 무엇보다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넓어집니다. 혼자 사는 분, 고령부부,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제는 긴급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전처럼 자식 있으니 안 된다라는 말에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시니어가 복지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동안은 이 선이 너무 낮아서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 이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문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받는 소액 용돈, 적은 연금 때문에 안 됐던 분들, 이제는 다시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단순히 한 가지 혜택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지금은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 의료급여 확대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출 바로 병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이제는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 소득이 있든 없든 본인이 실제로 어렵다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진료비, 약값, 입원 비용까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체감 차이가 아주 큽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연락이 가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국민연금제도 변화입니다. 연금은 시니어 생활의 기둥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몇만 원만 달라져도 삶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은 수령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곧 받을 예정인 분들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한 번의 혜택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거비와 돌봄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는 주거건강 서비스 확대입니다. 집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가장 큰 고정비입니다. 2026년부터 주거급여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함께 상향됩니다. 월세나 전세 부담이 큰 시니어분들께 매달 수만 원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문 건강관리, 재택 돌봄, 요양 예방 서비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는 딱 이 5가지입니다. 첫째, 긴급생계 지원 강화. 둘째, 기준 중위 소득 상향. 셋째,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넷째, 국민연금 수령 구조 변화. 다섯째, 주거비와 돌봄 서비스 확대. 이 모든 제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지금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복지 뭐가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숨 돌릴 틈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